왜냐하면요. 정말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항상 온갖 종목에 온갖 핑계와 온갖 이유를 대면서 스스로에게 불합격 판정을 내리거든요. 결국 문제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아니라 인내심이 부족한 자기 자신임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베투모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난 4년간의 투자 경험을 공유했던 좋은 글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댓글 때문에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지금은 삭제됐지만 고작 해야 4년으로 무슨 장기 투자냐, 조롱에 가까운 글이었습니다. 이 댓글을 보면서 저도 참 심란하더라고요. 이 4년이라는 숫자가 정말 고작이라는 단어로 폄하될 만큼 작은 숫자일까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가장 대중적인 스파이를 기준으로 지난 4년간의 차트를 봅시다. 코로나 폭락 후에 이어졌던 길고 강한 상승, 그리고 2년간의 큰 하락과 횡보, 다시 이어진 큰 상승까지 전고점의 갱신과 회복이 수차례나 있었던 긴 시간입니다. 이렇게 큰 상승과 하락, 긴 횡보와 이어진 상승까지 주식시장이라는 작은 사이클을 온전히 경험하기엔 부족함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멀리서 볼 때나 희극이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의 축제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정말 난리였죠. 이어서 21년에는 무려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점거당하기도 했고요. 물류 대란,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에 이어서 아주 큰 하락장이 시작됐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다음은 더 심했죠. 근래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파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이어졌고요. 이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작년에는 이거 정말 무서웠죠. 이렇게 은행 파산부터 연준의 끊임없는 금리 인상, 거기에 또 하나의 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올해도 당연히 조용하지 않았죠. 트럼프 암살 시도도 있었고요. 앞으로 몇 개월 뒤에는 국제정치 최대 이벤트,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이클을 온전히 온몸으로 겪으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도망치고 욕하고 또 다시 돌아오길 반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년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닌 겁니다. 이것뿐일까요? 정말 웃기지만 다들 횡보디아, 개비디아라면서 욕하던 게 불과 2년 전입니다. 그 사이에 개비디아는 갓비디아가 됐고요. 엔비디아뿐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던 메타도 같은 과정을 밟았고요. 시대에 뒤떨어졌다던 슈드도 태세가 전환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또 레버리지 투자는 변동성이 강한 만큼 반응은 더욱 극명하게 갈렸죠. 꼭 엔비디아, 슈드, TQ가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항상 온갖 이유로 종목을 찬양하거나 조롱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일어났던 시간입니다. 개비디아가 갓비디아가 되고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찬양과 조롱이 수없이 반복되고 그 와중에 새롭게 떴다가 또 소문없이 사라진 ETF들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어서 전 세계 사건 사고는 거의 출제 유형 모음집이었죠. 이거 하나면 올해 수능도 준비 끝납니다. 그래서 이 4년이라는 시간을 버텼으면 앞으로의 10년, 20년도 크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먼저 코로나 때 세상 정말 망할 줄 알았죠? 아니요, 안 망했습니다. 그걸 넘어서 전쟁에 인플레이션까지. 이때는 거의 지구 망하라고 축제를 하는 수준이었죠. 근데 안 망해요. 다시 또 오릅니다. 이게 된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4년이 앞으로는 절대 없을 아주 특별한 4년일까요? 아니요. 그래서 앞으로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미 풀어봤던 문제니까요. 앞으로의 세상도 그때그때 핑계의 이름만 달라질 뿐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도 항상 반복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꽤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고 겪어봤거든요. 한순간 올라가는 게 부질 없음을, 또 내려가는 건 오히려 세일이라는 걸 아니까요. 딱 한 번이라도 이 사이클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에겐 그저 풀어봤던 문제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투자의 지속성은 로그 스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 20년, 30년의 차이는 생각보다 미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 풀어봤으니까요. 하지만 1년과 3년, 그리고 5년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무지막지한 경험을 초반에 모두 쌓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통 몇 년만 제대로 시장에 참여해도 대부분의 키워드는 다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최소 3년에서 5년은 본인의 원칙대로 하나의 투자를 지속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항상 온갖 종목에 온갖 핑계와 온갖 이유를 대면서 스스로에게 불합격 판정을 내리거든요. 결국 문제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아니라 인내심이 부족한 자기 자신임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년만 제대로 버틸 수 있어도 장기 투자는 충분히 합격입니다. 실제 숫자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4년이라는 시간이 한국인 투자자들에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역산해보는 과정입니다. 이번에도 스파이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시점별 적립식 매수 평단가 역산. 이건 스파이의 주가와 환율을 계산해서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의 평단가를 시기별로 역산한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년 전 2020년 9월 11일 기준으로 그때부터 적립식 매수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평단가는 약 54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 국내 스파이 투자자들의 평단가 데이터입니다. 투자자 100분위별로 나온 평단가 데이터고요. 여기에 앞서 봤던 54만 원을 대입해보면 국내 투자자 중 상위 18%에 해당합니다.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죠. 가능성은 낮겠지만 100% 거치식으로도 한번 역산해볼까요? 4년 전 오늘을 기준으로 매수를 했다면 평단가는 약 32만원. 그런데 이 숫자는 이미 통계 결과를 아득히 벗어났죠. 현재 상위 5%의 평단가가 50만 3천원입니다. 추산조차 어렵습니다. 존재할지도 모르겠지만 최소 상위 0.1% 이내에 포함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립식 매수를 가정해도 최소 상위 20%, 거치식을 가정한다면 최소 상위 0.1%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4년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이게 장기 투자냐 아니냐, 이 기준은 다소 애매하고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실제 투자자들과 비교해보면 상위 20%, 극단적으로는 상위 0.1%에 해당하는 숫자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 모든 금액의 합계입니다. 그런데 2011년만 해도 그 모든 평가 금액의 합계가 7천억도 안 됐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아주 조금씩 늘어왔고요. 그러다가 엄청난 투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건 바로 이 팬데믹 때부터입니다. 그 금액은 최근 약 100조 이상까지 올라왔고요. 4년 전과 비교한다면 무려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까지는 사실상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겁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왔던 선구자들의 세대로 볼 수 있겠죠.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흐름을 재빠르게 캐치하신 분들, 초기 투자자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엄청난 상승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고요. 최근 들어서의 미국 주식은 이제 완전한 주류가 됐죠.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투자 자산 중 하나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국 주식, 지금으로부터 딱 5년 전만 해도 정말 마이너였고요. 미국 주식 얘기하면 욕하거나 흘리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4년 전이면 선구자급은 아니겠지만 꽤나 빠른 초기 참여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4년이라는 시간이 한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절대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빠른 진입이었고 또 긴 시간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4년 투자를 달성한 이 작성자분의 나이가 무려 20대 후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이를 때부터 사회 초년생 때부터 투자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20대 초중반부터 스스로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장기 투자를 결심했거나 또 그걸 실제로 4년 이상 지속하신 분, 게다가 그 과정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분 얼마나 계신가요? 오히려 장기 투자를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또 고통스러운지 다 겪어봐서 아니까요. 이렇게 투자를 더 겪을수록 타인의 투자를 함부로 조롱하고 폄하할 수 없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심지어 종목이나 전략이 달라도 겪는 고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작이라는 단어를 쓰기엔 오히려 대단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오히려 격려하고 응원해도 쉽지 않은 게 장기 투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이상한 방향으로 쓰고 있죠. 서로의 종목과 투자를 헐뜯고 비난하기엔 인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 시간에 응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 다 똑같지 않나요? 다들 어떻게든 불안한 노후 준비하려고 혹은 내 부모님, 내 자식들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누구 욕하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작성자분께서 올리셨던 글,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격려와 응원입니다. 내용이 참 좋은데요. 짧게라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변동성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영향받는 건 바로 주식의 변동성입니다. 이제 여기부터가 핵심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변동성이 낮은 지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매출이나 순이익, 배당금 같은 게 그 예시죠. 이러한 수치들은 분기에만 한 번씩 나오고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꽤 긴 시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동성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신중하고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기 투자자가 아니면 뭘까요? 맞습니다. 주가는 항상 시장의 여러 노이즈에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업의 펀더멘탈을 따라가죠. 계속 볼까요? 혹시 매일 주가를 보면서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했다면 잘 변하지 않는 지표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투자가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이게 장기 투자 4년차 29살에 느낀 점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투자는 외줄 타기와 같습니다. 4년간 투자를 해오면서 저도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해야 하나, 개별주, 배당주를 해야 하나, 여전히 고민하고 흔들립니다. 물론 이 외줄 타기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위험한 외줄이어도 내가 실력이 좋아서 잘 탈 수도 있고 실력이 안 좋아도 외줄이 판자처럼 넓어서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각자의 포트폴리오, 투자 철학을 통해 이 외줄을 두껍고 튼튼하게 만드는 게
진짜 투자 실력을 키워 나가는 게 아닐까요? 댓글 쓰신 분이 이 글을 읽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작이라는 단어를 쓰기엔 너무 대단한 내용 아닐까요? 위험한 외줄이든 판자처럼 넓은 외줄이든 각자의 외줄을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자. 잘 타자. 정말 명쾌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장기 투자, 말은 쉽다. 10년은 금방 가지 않는다. 저도 엑셀로 표를 그려가면서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계획합니다. 물론 이러한 계산은 큰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10년은 그렇게 쉽고 빠르게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투자는 10년 뒤에 또 10년, 그리고 평생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투자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늘 생각하세요. 단순히 파이어가 아니라 왜 파이어를 하고 싶은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 그 목적에 집중해보세요. 파이어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그저 답답함으로 흘려보내지는 마세요. 꼭 파이어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목적은 충분히 이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격려와 응원입니다. 정말 맞는 말인데 이렇게 해도 한 명이라도 더 챙기는 게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바보 같은 댓글 뒤에 가려진 수많은 좋은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보셨던 딱 이 한 개만 나빴고요. 사실 나머지 120개는 다 좋았습니다. 4년간의 투자, 체감상으로는 상위 5% 갔다. 맞습니다. 정작 주변을 둘러보면 6개월, 1년도 못 버티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초기 4년 정도를 버텼다면 10년은 너끈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년을 해야 10년도 하고 20년도 하는 거죠. 보통 주식시장 2년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한 번씩은 겪는 기간입니다. 4년이면 두 사이클은 버텼으니 짧은 기간은 아니죠. 상투에 물려서 강제로 존버하는 것과 원칙대로 투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계시죠?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4년 동안 들고 있습니다. 저도 주식 입문 4년 차이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겪느라 복구에만 2년 반이 걸렸고 장기 투자로 방향을 바꾼 지 이제 1년 반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20대에게 4년은 10년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예전에 그래프로 많이 보여드렸죠. 20대의 4년 쉽지 않습니다. 저는 20대에 1년짜리 적금도 깰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4년이 아니라 단 1년이어도 20대에 투자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제가 20대에 뭐 했는지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신 것처럼 투자하는 종목에 관계없이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으로 평생 장기 투자하실 분들 베투모 카페에 한번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분들, 정말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장기 투자자가 가득한 모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언젠가의 누군가를 위해 이런 격려와 응원을 보낼 수 있는 따뜻한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잼투리였습니다.